할머니 사고는 우연이 아니에요. 김다정 씨가 그날 차 안에서 뭘 봤거든요.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끝나는 건 아니었는데요. 종례가 떠난 뒤 이 집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고요를 뚫고 이지혁 휴대폰으로 낯선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아. 장례 직후에 연락이 왔던 그 보아가 이번에는 목소리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멈칫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불길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결국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보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차분해서 더 섬뜩했어요. 이지혁 씨, 종래 할머니 사고랑 김다정 씨 교통사고, 그리고 이상철 씨가 겪었던 그 모욕 전부 한 줄로 이어져요. 지금은 말로 설명하면 믿기 어려우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만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 아버지 이상철과 화해한 다음 날이었는데 또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이 흔들릴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김다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응급실에서 눈물을 쏟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뇌진탕 후유증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보다 이상철을 먼저 걱정하던 김다정이었죠. 아버지 잘 챙겨줘, 지어가라고 당부하던 김다정은 지금도 그 말대로 살고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가족이 흩어지는 건 더 두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다정은 그날부터 이상할이 많지 자주 멍해졌습니다. 밴드를 붙인 이마를 만지며 한참을 허공에 눈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이 덜덜 떨렸고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여가 나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누가 옆에서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지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뇌진탕 후유증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만약 김다정의 기억이 사고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슬픔이 아니라 전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이상철이 잠든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아가 보자고 한 장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요. 거기서 이지혁은 뜻밖의 사람을 마주칩니다. 보아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수빈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빈이가 왜 여기 있어? 이지혁이 묻자 이수빈은 시선을 피하면서도 단단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요. 박성재 본부장님이랑 만나는 게 그냥 사랑이라서 시작한 건 맞는데 요즘은 제가 누군가한테 약점이 된 느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고성이 얼굴이 스쳤습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원하는 걸 위해선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고성이라면 이수빈 같은 사람은 정리해야 할 변수로 볼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 박진석. 고성희의 남편이자 박성재의 아버지.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이지혁은 보아에게 낮게 물었어요. 박진석 쪽이랑 우리 집 사고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보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USB 하나를 밀어줬어요. 이 안에 CCTV 원본이 일부 있어요. 사고 당일 백화점 근처요. 그런데 경찰에 넘어간 영상과 조금 달라요. 누군가가 앞부분을 지웠거든요. 이지혁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웠다는 말은 숨겼다는 말이고 숨겼다는 말은 알려지면 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철과 화해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풀림이 다시 실처럼 끊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상철은 아들의 파혼으로 또 상처받을까봐 신부 아버지에게 당한 모멸감을 혼자 감내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상철이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모욕을 맞닥뜨리게 하면 이상철이 버틸 수 있을까? 이지혁은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지혁이 원래 비혼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지혁은 사랑이든 결혼이든 결국엔 가족이라는 짐으로 돌아온다고 믿어왔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원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가족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조옥래의 죽음, 김다정의 뇌진탕, 이상철의 상처, 그리고 박진석과 고성희의 그림자까지요.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피하려던 삶이었는데 왜 나는 결국 여기로 오는 거지? 그때 이상하게도 이지혁이 가장 떠올리고 싶었던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늘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사람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했고 용기 내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지혁은 그 사실이 늘 부담이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부담이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이런 날에는 구명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며칠 뒤 지은호는 조용히 김다정에게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다정은 아이고 은호야 너까지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하지라며 웃어 보였는데요. 웃음 끝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김다정 손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자기 탓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옷 사주려고 하셨던 건 어머니를 좋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 김다정 눈이 붉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벌주듯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은 마음이 이상하게 아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에게 고백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때 자신이 너무 단정하게 거절해버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무심한 척 말했는데요. 지은호, 너 왜 이렇게까지 해? 너도 힘들잖아. 지은호는 잠깐 멈칫하다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도망을 잘 못 가요. 그냥 지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이지혁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지혁은 지키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에도 곧 균열이 갑니다. 박성재가 갑자기 이지혁을 불러내거든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본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늘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기본이었는데요. 그날의 박성재는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지혁아, 너 수빈이 만났지?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너도 알고 있었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무너졌어요. 수빈이가 그냥 연애 상대가 아니야. 누군가가 수빈이를 잡고 나를 흔들어. 이지혁은 그 말이 결국 고성희를 가리킨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박성재에게 고성희는 엄마라기보다 감시자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지혁아, 우리 집 얘기 너희 집이랑 연결될지도 몰라. 사고 얘기 나오잖아. 아버지가 진짜로 난리나. 이지혁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절친 박성재가 흔들리는 것도 충격인데 그 흔들림이 김다정의 사고와 조옥래의 죽음까지 엮인다고 하니 이건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성재야, 네가 수빈이 지키고 싶으면 네가 먼저 솔직해져야 해.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너부터 말해. 박성재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하자니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고 말하지 않자니 이지혁과 김다정을 위험에 던지는 것 같아서 박성재 눈빛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한편 박영란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25살 화가로 박성재의 이복 동생인데요. 박영란은 고성희의 눈에 늘 통제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박영라가 대외 이미지나 돈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은근히 압박을 줍니다. 영라야, 이제는 내가 철 좀 들어야지. 내 그림으로 전시 하나 열면 집안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박영란은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요, 도움이 되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숨 쉬려고 그려요. 그 말이 고성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결국 고성희를 뿌리치고 이지환을 찾아갑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박영란의 운전기사로 지내면서 늘 조용히 곁을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박영란은 차 안에서 이지환에게 불쑥 말합니다. 지환 씨,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내가 나로 못 살 것 같아. 이지환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게 박영란에겐 처음 느끼는 허락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지환이 박영란을 도와줄수록 고성희는 더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란가 이지환에게 기대는 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박영란가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은근히 말을 흘립니다. 여보, 이지환 그 사람 영란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괜히 구설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박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도 구설이라는 단어에 눈빛이 바뀌어요. 기업 대표 박진석에게 구설은 치명적이니까요.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김다정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집니다. 김다정은 라면 끓이겠다고 종래 방문을 두드리던 그 마음 그대로 이번에도 일상을 붙잡고 버티려 했는데요.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뇌진탕 증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머릿속이 새까매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말은 김다정이 사고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김다정은 응급실 침대에서 갑자기 이지혁 손을 꼭 잡습니다. 지혁아, 그날 차 안에 누가 있었어? 운전한 사람 말고 옆자리의 여자였는데 브로치가 반짝였어. 김다정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애써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꽃 모양 아니 날개 모양 같았나, 고급스러운 거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지혁은 그 말만 듣고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로치가 떠올랐거든요. 고성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달던 그 과하게 고급스러운 브로치요. 물론 김다정의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확실하면 싸울 준비라도 하면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의심만 커지고 그 의심이 가족을 갉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날 밤 이상철은 김다정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습니다. 이상철은 종래를 떠나보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김다정까지 위태로워지니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이상철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다정아, 너까지 나한테서 가져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상철의 그 고백을 들은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강해서 말이 없던 게 아니라 약해질까 봐 말이 없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보아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적혀 있었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남긴 게 있어요. 김다정 씨가 깨어 있을 때 꼭 같이 오세요. 이지혁은 손이 굳었습니다. 조옥래가 남긴 것이라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옥래는 생전에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이었고 떠나면서도 뭔가를 남겨 화해를 만들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긴 것이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될지 가족을 찢는 칼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그 사실을 혼자 삼키기로 합니다. 이상철이 다시 무너질까봐, 김다정이 죄책감에 또 자신을 벌줄까봐, 그리고 지은호가 이 모든 혼란에 휩쓸려 다칠까봐요. 하지만 이지혁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오래 숨길수록 더 큰 폭발이 된다는 걸요. 한편 지은호는 이지혁의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늘 긍정적이지만 사람 마음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읽는 구석도 있거든요. 지은호는 어느 날 이지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저한테는 괜찮은 척 하지 마요. 저는 선배가 괜찮은 척하는 얼굴이 제일 무서워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은호의 말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괜찮은 척이 무너지는 순간 이지혁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박성재 쪽에서 먼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고성희의 압박 때문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재는 자기 감정을 덮어두려다 오히려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연락합니다. 은호야, 잠깐만 만나자. 나 지금 내가 아니면 숨이 막혀. 지은호는 당황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때문에도 흔들리는데 박성재까지 들어오면 감정의 선이 다 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전개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조옥래의 죽음과 김다정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을 흔들기 위해 만든 사건이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자기 원칙과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 사이에서 갈라지고 지은호는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자존심 사이에서 갈라지며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의 권력 안에서 아들로 살 것인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찾으려 하고 이지환은 박영라와 이지혁 사이에서 가족을 위해 진실을 감출지 사랑을 위해 진실을 말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가장 현실적인 대화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김다정과 이상철이 나눴던 마처 세대 이야기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 말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드라마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조옥래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돌봄의 책임과 죄책감과 진실의 무게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회차의 끝, 보아가 꺼내놓을 조옥래가 남긴 것이 공개되는 순간 이지혁은 아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내가 지키려던 게 가족이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착각이었는지 이제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이 집은 다시 한번 뒤집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옥래의 마지막 흔적이 가족을 화해시키는 유언이 될지 박진석과
고성이를 겨누는 증거가 될지, 혹은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폭탄이 될지는